문재인 전 대통령 등판이긴 등판인데 이게 건건이 지금 등판한다 이 키워드가 들어갔죠?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낸 게 두 개가 연속화 있었어요. 하나는 오염수, 역시 오염수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하태경 의원이 먼저 뭔가 얘기했는데 뭐 이거 반응을 안 보이시다 해서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한다. 정부 대응 잘못했다. 그러면서 뭐 PM 확신 강구된다. 일단은 반대 의견, 정부 대응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의견을 최근에 냈어요. 자, 그리고 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있습니다. 요건 어젠데요. 육사 관련해서 육사 교정에 지금 독립운동 하신 분, 이 약간 이 무장 투쟁 이런 거 하신 분들 흉상이 있는데 그게 지금 뭐 철거 또는 뭐 이전 움직임이 있다고 나오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려한다. 그러니까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예우며 보훈입니까? 그러면서 질타라는 이거 최근에 정치적으로 약간 현황이 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자. 다음 목소리도요. 이것도 당내에서 쓴소리 좀 많이 하시는 분 목소리인데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전직이고 좀 잊혀지고 싶지만 이렇게 매도하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전직 대통령은 가급적 현안에 참전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맞다. 왜 국민 화합과 통합의 상징으로 계속 계셔야 되거든요. 예. 왜 계속해서 글을 올리시면서 안 잊혀지려고 하시려는지 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총선력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민주당의 상황이 지금 녹록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글을 올리시는 건지,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매 사안마다 이렇게 글을 올리시는 것이 오히려 더 그러니까 뭔가 피해가려고 하는 것인가? 시성범 전 의원님. 오염수 이어서 이번에 육산의 흉상과 관련해서 의견을 내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이 좀 급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신 말씀 가운데 자기 정부의 업적이 폄하되는 걸 도저히 못 참겠다는 취지의 발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 연장선상으로 보여지는데 원래 정권을 뺏기면 폄하되는 거예요. 아, 정치적으로.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우기를 한다. 네, 정권을 지우기를 하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 다만 전직 대통령들은 다 침묵했어요. 우리보다 앞선 게 대통령을 먼저 했던 나라가 미국 대통령들은 어떤 나라, 어떤 언론도 마이크를 갖다 대고 지금 정부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라고도 요청하지도 않고 발언도 안 해요. 하고 싶은 말이 억수로 많아도 예. 다 참고 말 한마디 안 하는 걸 문화의 전통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전직들이 친한 거예요. 당을 떠나서. 그 말씀만 꼭 드릴게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이 급하시고 하더라도 발언하시면 안 돼요. 성주 부대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사저로 가실 때 조용히 잊혀져서 살고 싶다. 예. 싶다라는 바람을 밝혔다는 건 예.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어떤 시작점을 알렸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정권을 흠집 잡거나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하거나 그런 일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용히 살겠다는 전제가 함의적으로 있었던 것이죠. 근데 윤석열 정부 어떻습니까? 정권 잡자마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청와대 인사들부터 줄줄이 예. 수사해서 기소하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모든 정책들 반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반대로 얘기할까요? 항일운동에 대해서 저는 헌정사상 항일운동을 가지고 이념 갈라치기를 한 대통령은 처음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예. 진보 보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왔던 것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홍범도 장군 유해를 비행기로 해서 모시고 왔지 않습니까? 그게 문재인 정부 때예요. 그게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사건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아주 상식적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을 벌이고 있는 이 정부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두 번째, 오염수 부분도 그렇습니다. 오염수 부분만 그렇습니까? 잼버리도 그렇습니다. 사사건건 무슨 일이든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면 전 정권 씨를 가지고 와요. 전 정부 탓을 하는데 가만히 둡니까? 가만히 두면 안 잊혀지겠어요? 잊혀지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두지를 않으니까요. 근데 참으라고요? 무슨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부처님처럼 살라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제발 본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잊혀져라, 안 잊혀져라 그런 평가를 안 했으면 좋겠다. 본인들부터 반성하기 바랍니다.
그럼 이 두 분 말씀 들으면 양쪽 다 안 바뀔 것 같은데 그럼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요. 지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육산에 있는 흉상이요. 이게 과거에 이제 독립, 무장투쟁 뭐 이런 걸 주도했던 독립운동가들의 흉상이 있거든요. 이와 관련돼서 우선 국방장관 그리고 국방부 대변인이 최근에 내놓은 설명들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전쟁을 억제하고 전시에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곳인데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국방부 앞에 있는 것 저것은 물론 연관도 있고 또 별개의 사안이지만 국방부 현재 검토하고 있으나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홍범도함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현재 해군은 홍범도함 함명 재정 변경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가 얘기가 약간씩 결이 다르네요, 지금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요게 며칠 사이에 요게 논란처럼 비춰졌는데 육사 내에 독립군 5인 흉상이 지금 설치가 되는데 이거 철거 또는 이전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게 논란인데 그중에 특히 이제 홍범도 장군하는 봉오동 전투 이 과거에 역사 공부하시면 독립운동사 배울 때 나오잖아요. 봉오동 전투의 주역이었다. 홍범도 장군. 옆에 보면 지청천 장군, 이범석, 이회영, 김좌진. 그 역사책에 보면 그 일제시대, 우리 강점기 시절에 유명했던 독립운동가 이름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5분의 흉상이 육사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이전한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유는 특히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과거 소련 볼셰비키 당이죠. 공산당 가입을 했다. 이런 설명이 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야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승리한 위대한 싸움인 봉오동 전투와 청살리 대첩 승리의 주역입니다. 박정희 정부가 1962년 훈장을 추서했고 우리나라 해군의 주력 잠수함인 홍범도함은 박근혜 정부에서 진수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에 대한 약간의 조정 과정들을 국방부 육사가 추진한 게 아닌가 싶은데 과유불급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정혁진 변호사, 홍범도 장군 흉상에 좀 집중을 해보.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공산주의자는요 해방을 기준으로 해서 전과 후를 달리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방 전에 약간 좌익 활동과 그 이후의 좌익 활동. 맞습니다. 왜냐하면 해방 전에는요 예. 그 공산주의가 항일의 수단이자 이념적 배경이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레닌한테 우리나라 항일 자금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레닌이 우리나라 그 예. 독립 투사들한테 항일 자금도 주고 그랬거든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거. 그런데 홍범도 장군은 1943년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해방된 이후에 특히 6.25 이후의 공산주의자는 달리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반민족적으로 우리나라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남침이죠. 그건 침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정율성과는 홍범도 장군은 완전히 다른 측면이에요. 왜냐하면 정율성은 6.25 때 북한군하고 같이 남침을 갖다가 했던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가지고 1950년 12월에 중국인민지원군으로 그 그 인해 전술을 할 때 1.4 때 우리 했을 때 그때 정율성 그때도 또 따라왔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율성 같은 사람하고 홍범도 장군은 아무리 그 이념이 공산주의적인 색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완전히 다르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대우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 설명이 좀 있는데 화면으로 간단히 좀 소개해드리죠. 내용을 보면 이게 좀 논란처럼 비춰지니까 국방부와 육사가 잘 검토해 판단할 사항이다. 약간 이게 알쏭달쏭한 말을 설명을 내놨는데 정기랑 교수님 이 건은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좀 비열한 표현이 좀 비열하게 보여요. 저는 표현들이. 왜냐하면 그 전에 수능 킬러 문항 같은 경우는 깨알짓이도 하고 그러시더니 저렇게 좀 뭔가 여론이 좀 나쁘고 뭔가 이렇게 되면 살짝 뒤로 빠져요. 알아서 할 겁니다. 약간 이렇게 이를테면 알아서 잘 할 거예요. 또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일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정말 이렇게 바람스럽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질은 이런 겁니다. 항일 무장투쟁의 영웅, 독립운동 과정의 영웅에게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과도한 이념 과잉인 거예요.
누가 과연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국방부 장관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권력 내부에 있는 뉴라이트 세력들이 주도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자, 그러나 대통령이 이렇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할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이념 과잉은 극복돼야 되고 홍범도 장군은 우리 독립운동사의 영웅으로 추대받았던 사람이고 예. 건국훈장 2번 받았던 사람이다. 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라고 국방부 장관을 뭐 경지를 하든가 경고를 하든가 해야죠. 저렇게 뒤로 살짝 빠지는 것 대단히 비겁해 보입니다. 사실은 홍범도 장군 교과서에 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잠수함 이름이 홍범도함이에요. 이거 다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게 그래서 문제가 저는 되는 게. 사실은 이제 국방부 예. 장관의 태도가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정권이 바뀌니까 잣대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안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설사 조금 실수한 측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 그때도 역사가들이나 군사가들, 군 역사학자들이 동원돼서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홍범도, 지청천, 이회영, 이범석, 예, 예. 김좌진 정도는 육사에 놔둬도 되겠다고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군이라는 게 국방부라는 게 정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기준이 예. 있다면 당당하게 장관이 이거는 우리가 이미 거친 겁니다라고 예. 역사적 기준을 갖고 판단했습니다라고 나갔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장관의 태도가 저는 굉장히 좀 어색해요. 아무튼 논란처럼 비춰지고요. 여러 가지 목소리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뭐 관련되신 분들이 잘 듣고 계시겠죠. 이 목소리들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마지막 주제 하나 있는데 뭐 키워드보다도요. 그냥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인데요. 최근에 체포됐다가 머그샷 찍었잖아요. 근데 관련된 그 화면 사진이 있는데 내용 좀 보겠습니다. We did nothing wrong. I did nothing wrong, and everybody knows it. I've never had such support. Have you seen Donald Trump's mugshot yet? Mr. President? I did see it on television. What'd you think? Handsome guy, wonderful guy. 바이든 대통령 뭐 잘생겼다고 또 머그샷 얘기를 또 저렇게 또 답을 하는데 지금 이 머그샷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활용을 해요. 티셔츠에다가 딱 박아놨어요. 이걸 활용하면서 수강번호까지 찍어서 티셔츠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홍보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거 티셔츠 발매하고 나서 100억이 모였답니다. 100억. 하루에만 50억 넘게. 이 굿즈도 팔고 있고요. 정기란 교수님이 좀 분석을 해주면 좋겠는데 치욕적인 장면이 머그샷을 활용해 티셔츠를 만드는 이 멘탈도 놀랍지만 이걸 보고 후원금을 내는 그 지지자들의 멘탈도 놀랐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지층의 열광을 자극하는 거죠. 트럼프의 목적은 유일한 거로 보여집니다. 예. 소위 역사에 남을 머그샷을 촬영해 놓고 그것도 연출된 사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사진을 통해서 끝나자마자 준비해놨다는 듯이 바로 옷을 또 만들었지? 바로 굿즈 상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또 정치자금 후원 계좌와 연결시켜서 예. 어찌 보면 미국 역사상 뭐 하루 최대 금액을 모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강성 팬덤 지지층을 자극하고 지지층 결집을 통해서 내년 대선에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예. 하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고도의 어떤 정치적 프로파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시간이 한 30여 초 조금 더 남았는데 제가 소영주 부대변인 한마디만 해주셔. 뭐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저거 모습. 뭐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뭐 정치적인 언어로 분석하기 힘든 분이고요. 분석이 안 된다? 분석이 안 돼요. 정상적인 트레디셔널한 정치인은 아니고 제가 봐서는 이 돈 모은 거 보고 뛰어난 사업가긴 사업가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걸 배우는 한국 정치인이 없어야 될 텐데. 영신 변호사 한 10초 남았습니다. 한마디 해주시죠. 참 돈 버는 방법 가지가지다 대단하다.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네. 대단한 재주다. 네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대단한 멘탈이에요. 아무리 봐도 그렇습니다.